척추와 관절은 특히 통증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일상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등골이 휘다 아니면 뼈골이 빠지다 이런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등골이 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척추뼈가 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뼈골이 빠졌다라는 것은 뼈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을수록 뼈가 틀어져서 생기는 통증이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뼈가 약해져서, 즉 뼈골이 빠져서 생기는 통증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 허리, 팔,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아픈 것만 치료하는 것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가 온전히 작동해야 척추와 관절이 잘 움직인다고 봅니다. 만성적인 척추 관절 질환의 경우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픈 곳은 물론 오장육부의 기능을 되살리는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고, 그 결과 몸이 더더욱 병들게 되죠. 이러한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한방 치료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신의 균형을 잡아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한의사 손명균 원장. 면역력을 높여 통증을 이기는 몸을 만드는 한의사 김정훈 원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를 돌보다 척추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중노년층이 많습니다. 김선자 씨도 평일마다 육아를 도맡으면서 통증에 시달렸죠. 무릎하고 양쪽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았어. 처음에 내원을 하게 됐죠. 약간 또독또독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두 번 이제 파스 바르고 막 이렇게 계속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심해지니까 이제 내가 정형외과 병원을 이제 방문하게 됐죠. 그때 이제 가가지고 결과가 퇴행성 관절이라고, 이제 우리 친구하고 둘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내가 앞에 조금 나오고 우리 친구가 뒤에 따라 나왔는데 내 이름을 딱 부르는데 딱 들어보니까, 야, 네 다리를 약간 전액하더라고 우리 친구가.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 참 많이 울었거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허리와 무릎은 반복되는 자극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도 푹 자지 못해 늘 피로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당연해졌는데요. 신체적으로 사용이 좀 많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허리 쪽, 무릎 쪽 통증을 좀 심하게 호소하는 상태셨고, 특히나 이제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아니면 평지를 걷더라도 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릎이 시큰거려서 쉬었다 가야 되고 또 쉬었다 가야 되고,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육아를 관둘 수는 없는 노릇. 김선자 씨는 작년부터 한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내원 당시에는 체중을 조금 감량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꾸준한 치료와 체중 감량이 어우러진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그 체중의 부하가 무릎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우리 체중을 지탱해 줘야 되는 관절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뼈골이 빠지는 현상을 더욱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뼈가 더욱 삐그덕거리고 통증도 점점 심해지고 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적당하게 감량을 해서 표준 체중의 범주 안에 표준 체중의 범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치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 뼈, 관절 등이 틀어지면 이를 둘러싸는 신경과 근막 등의 조직도 자극을 받게 됩니다. 긴장 상태에 놓이면서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통증으로 이어지죠. 이때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 일부로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바로잡는 추나요법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근이완 자극기로 근막을 풀어주고 의료용 망치로 변형이 생긴 뼈에 타격을 가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골타요법을 진행합니다. 척추,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무릎 쪽에 틀어짐을 바로잡는 치료를 시행했고,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뼈골이 빠지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뼈골을 채워줄 수 있는 약침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고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사증후군, 즉
당뇨라든지 고지혈증도 수치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양쪽 다리로 체중이 잘 분산되도록 도와주는 천장관절에 약침을 놓습니다. 주겸 약침은 우리 음식으로 먹는 말 그대로 주겸이고요. 주겸을 이제 희석해서 약침으로 쓰는 방식인데 우리 인체의 체액보다 높은 농도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삼투압 작용이 일어나면서 약침이 들어간 부위 주변으로 이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인대 질환이라든지 근육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질병에 저항하는 조직인 경락이 있습니다. 약침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자연 치유력을 높여 신체가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침으로 딱딱해진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운동을 한다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점 다리가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는 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노화에 거스르기 위해서 운동을 특히 하체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체 근력이 튼튼할수록 우리 몸의 대사가 좋아지고 통증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하체 근력의 손실을 막는 것이 우리의 노화 방지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냉각시켜 자멸을 유도하는 냉동 지방 분해술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를 주 1회씩 꾸준히 받은 결과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한의원을 찾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변화왔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건강 이상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싶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박말숙 씨는 10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었죠. 주사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해 한의원을 택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많이 아파서 왔습니다. 이 냉장고에 엄마들이 밥에 반찬을 내면은 찾는다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한 4초, 5초 되면 허리가 아파서 못 찾아요. 그럼 다분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와갔다 자고. 이 허리는 앉아 놀고 앉아 있고 누우면 안 아픈데 일단 서가 걸으면은 50불을 못 가는 것 같아요. 또 무릎은 계단에 항상 발을 모아가 내려가고 붙잡고 이리 내려가고 이래서 통증 클리닉에도 가고 또 뭐 약도 먹어보고 그래 이제 막 수술하라고 싶어 더 이제 못 가겠네 겁이 나서. 통증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수술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주 2회씩 약침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효과를 봤습니다. 협착증이 생기면 가장 큰 특징은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 일시적으로 통로가 넓어져서 좀 편해지고 허리를 뒤로 제끼면 젖히면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서서 걸을 때 특히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를 걸었다 그러면 신경의 압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걸으면 또 불편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의원을 찾기 전에는 텃밭에서 일을 하고 나면 바로 일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죠. 이제는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제 치료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예. 많이 좋아지신 상태인데 예. 처음에 말씀드렸던 근력 운동 꾸준하게 하시면서 예. 뱃살도 여기서 조금 더 뺄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있는가 싶어. 100% 단발입니다. 80%만 고치줘도 나는 살겠습니다. 협착증하고 관절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호전된 정도는 협착증이 더 많이 호전이 되셨고 관절염은 앞으로도 좀 더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무릎의 호전이 더딘 이유는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진료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시면서 하체 근력을 키우고
체중을 조금만 감량을 해주신다면 무릎 관절염도 이제 여기서 더 호전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한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연물에서 유래한 천연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내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장기간 지속해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며 치료가 지속이 되면 될수록 효과가 점점 증폭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침 치료만 했을 때와 약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통증 점수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박말숙 씨는 약침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하면서 신체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다리로 찡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이어나갈수록 달라지는 하루가 머지않아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제 집에 할아버지가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이제 어디 들어갔네 이런 안 아프게 자연적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어제 뭐 좀 하다 보면 피키피키피키라서 소파 놓고 앉으시면 앉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괜찮아요. 아파트 고층에 있다 보면 밑에 뭐 마트에는 뭐 사러 가기도 힘이 들고 또 어째 가노 싶으더니 지금은 그래도 막 용기가 나고 갔다 와야 되겠다 싶고 그래도 막 내가 가서 사가 올 수도 있고 괜찮아요. 목부터 허리까지 김영미 씨의 척추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하면서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말았죠. 그 엄마가 이제 요양병에 계시다가 허리가 갑자기 있잖아요.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이제 골다공증 주사를 갖다 한 달 여드름 맞으시게 됐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맨 처음 허리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깨 쪽 자는 데 있잖아요. 여기 어깨까지 아픈 거 있죠. 통증이 너무 심해가 자다가도 잠을 못 자고 못 잘 정도였어요. 허리하고 같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뼈와 뼈의 충돌을 막아주는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재작년 가을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누워 있을 때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허리 디스크 증상이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아래쪽 허리가 뻐근하게 이제 바로 펴지지 못하는 것은 허리나 골반 쪽에 퇴행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고 목과 허리 주변으로 약해진 조직과 굳어진 근육에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몸의 전반적인 순환도 도와줬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추나 치료와 척추 강화 약침 치료를 그렇게 받으셨고 어지럽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소통시키고 기운을 보강하는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진맥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이제 이쪽에 가슴 밑에 쪽에 기운이 좀 막혀가지고 그거를 소통시켜주는 약을 그렇게 썼었고 오늘 맥을 봤을 때 그때처럼 이제 막혀있는 거는 느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뭐 체력도 많이 올라오셨고 상태도 괜찮은 걸로 보이거든요. 야, 첫째 잠이 잘 오니까 좋은 것 같아. 어지러운 것도 이제 어지러운 것도 그때 조금만 가면 약간 좀 했는데 그것도 많이 좀 잡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관격을 푸는 방법은 또 다양합니다. 처방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김영미님에게 들어간 처방에서 주요한 약재는 복령이라는 약재를 썼습니다. 복령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우리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은 1도만 높아져도 면역력이 5배에서 6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약 30% 떨어지죠. 흡수성이 뛰어난 파동 에너지를 생체 심부까지 전달해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심부 온도를 높여줍니다. 우리 몸 심부의 깊숙한 곳의 온도는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이오포톤 치료는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의 회복력을 돕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몸 전반의 상태를 살피고 그에 맞는 다양한 치료를 진행한 결과 운전을 하거나 오래 앉아있을 때마다 느낀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수면의 질도 올라갔는데요. 인상을 찡그리는 날보다 마음 편히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첫째는 이제 허리 있잖아요. 허리가 뻣뻣한 게 없고 좀 가벼운 느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제가 자다가 이제 다리가 마비고움 있잖아요. 너무 아파 고함을 지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도 있잖아요. 이 어깨 쪽에 아프고 막 뭐랄까 통증이 이상한 통증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 못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훨씬 숙면도 좀 잘 취하는 것 같고 좋아요. 김문수 씨가 한의원을 찾은 건 목 통증과 손 저림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요. 작년 12월 달에 목 디스크가 왔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여기 당기고 손발이 저리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조금 쉬다가 또 이렇게 또 자고 이랬으니까요. 정형외과에서 받은 정밀검사 결과상에서는 목 디스크가 진단됐습니다. 디스크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신경을 압박한 겁니다. 문제는 목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왼쪽 종아리까지 방사통이 이어지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죠. 목과 허리 모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추와 흉추의 배열이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나 치료를 하고 그리고 머리의 무게를 경추가 지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침 치료로 경추 강화 약침 치료를 그렇게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는 관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오늘 목 쪽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약침이 몸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줬죠. 약침 치료는 면역력을 높여서 약해진 척추와 관절을 되살리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아파도 잘 낫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꾸준한 치료에 이어 걷기 운동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전신을 사용해 걷는 건 일상에서 치료 효과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저기서 동네역까지 편도 500m예요. 왕복하면 1km입니다. 그리고 주 한 5회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약간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안정이 됐어요. 지금은 조금 성격이 한 번씩 급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한 번씩 뛰어요. 땀을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한 2km 뛰어도 무난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됐다 봐야죠. 아프기 전에는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김문수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자기 건강하다고 자만하다가는 건강 이상이 오가지고 다시 그걸 정상적인 건강을 되찾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 걷기 운동을 좋아하는 황승택 씨는 5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 때문에 운동을 끝마치지 못한 적이 많았죠. 갑자기 엉치가 아프더라고. 제일 처음에 엉치 아픈데 좀 걷고 이러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뭐 걷는데도 지장이 많았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쪽에 하단에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었는데 4번, 5번 협착증이라 하더라고. 한의원을 찾기 전에 주사 치료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10분을 걸으면 엉치에서부터 다리까지 감각이 안 좋아서 쭈그려 앉아서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추나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척추를
다시 되살리는 강화약침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봄부터 약침 치료와 추나요법을 꾸준히 시행한 결과 통증에서 점점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허리가 편안해진 것처럼 무릎도 수술하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안쪽에 있는 인대, 바깥쪽에 있는 인대, 그리고 주변의 힘줄이나 근육들을 좀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면 후방 십자인대가 하는 역할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고, 이제 허리가 거의 괜찮아지고 나서 왼쪽 무릎 쪽으로 지금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측 연골이 많이 좀 닳아가지고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는 무릎을 똑바로 펼 수 있는 수술을 받자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내 무릎을 살려서 쓰는 게 가장 좋고 수술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화약침 치료를 통해서 무릎 치료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통증이 심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중력 척추 감압 치료가 그중 한 방법입니다. 무중력 척추 감압 치료라고 해서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척추관이 좁아지거나 디스크 사이가 좁아졌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간격을 넓혀줌으로써 그 사이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하고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침으로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무릎은 아직 치료 초기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이어진다면 통증 없는 하루와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관절까지 이제 침을 맞았는데 이제 관절은 두고 봐야 알겠죠. 허리는 저는 잡을 합니다. 잡을 하니까 뒤에 이제 관절은 또 한 몇 개월 뒤에 또 어느 정도 힘이 들어오는지 그때 또 해야 돼요. 그렇죠. 황승택 씨의 취미는 축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주말 아침을 운동장에서 보내고 있죠. 83년도 개부 축구에 운동장에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차게 됐어요. 당연하게 여겨온 일상은 통증과 맞닥뜨린 후부터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이 진짜 아플 때는 내가 이제 게임 공을 못 차나 이런 생각 참 우울증이 올 정도로 좀 그랬는데 요즘 이래 낫고 나 있기에 공 찰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생활의 활력이랄까 이런 생활의 만족도가 팍 올라갑니다. 척추 관절 질환은 나이와 성별에 불문하고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취하고 문제가 느껴진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죠. 또한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찾아 나서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마다 한 1시간 정도는 가뿐하게 걷고 평소에 운동을 크게 가지 않게 운동을 가꾸고 운동장이 공차로 나오더라도 제가 지금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뛰고 충격 가는 거는 알랑알랑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낯서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장에서 상대팀 우리 어디 시합 나가가지고 타이틀인데 가가지고 주전을 한번 뛰고 싶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또 산을 좋아하니까 산에도 다니고 그것만 해도 생활 활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이 느껴지면 그 부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몸 전반의 상태를 살펴봐야 하죠. 전신 건강이 곧 통증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빨리 처리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안 아프게만 하는 치료는 결국 돌고 돌아서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관절의 퇴행성 질환인 경우 초기라고 진단받았을 때부터 약해진 척추와 관절을 되살리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후에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잘 자고 잘 먹고 잘 배설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불면증 경우에
왜 불면증이 왔는지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차거나 몸이 너무 뜨거워서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치료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고,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척추를 살펴서 기저질환도 개선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